네, 한 주간의 증시 점검해보는 시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준비를 해주고 계시죠. 샘플러스 이지연 전문위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네, 위원님 지금 너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좀 위태로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3천선도 이탈이 될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인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 매도에 이제 하이라이트 국면에 들어와 있고요. 지난 8월 초부터 이어진 매도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오늘도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고, 다만 이전보다 이제 물량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매수를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은 매도량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폭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 우려감을 본다면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7월에 중국의 경제 관련된 지표, 그리고 미국의 경제 관련된 지표가 좋지 않으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심리적으로 이제 급격히 좀 몰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부터 미국의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화두가 되면서 경기는 둔화되는 부분인데 테이퍼링 우려감도 나오는 이중고를 겪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증시의 합리성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관관계는 양적 완화고요. 경기가 확장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관관계는 테이퍼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의 경기 둔화 우려감도 나오고 있고, 반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관련된 민감주들이 좀 빠지고 있고,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또 나오면서 기술주라든지 성장주와 관련된 부분이 또 하락하면서 지금은 시장이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서 경기 관련된 민감주나 IT 성장주나 다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엎친데 이제 덮친다 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의 어떤 경기에 대한 부분과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경기 민감주와 IT 성장주가 교차되는 모습을 좀 보였다면, 최근에는 우리 시장은 이제 이 부분들이 둘 다 이제 내려앉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논리와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 아니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라고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우려감을 배제하고 현실을 직시한다면 결국 이제 테이퍼링이 실시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이퍼링이 실시된다라는 부분을 본다면 경기는 확장 국면에서 진행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 불거지고 있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7월 들어오면서 일부 지표에 대한 부분이 부진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과 함께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 중단 부분 등이 겹치면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또 특히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나올 때 이 부분이 경기를 꺾을 만큼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고, 백신이 보급화되기 직전 변이 바이러스가 극대화되는 시점이 맞물리는 지금이 아마 시장에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백신을 여기서 이제 투약률이 조금 더 높아져 가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주는 영향을 가라앉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7월부터 8월 이어지는 요 구간이 이런 시장을 압박할 수 있는 하락 요인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선제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들의 ETF에서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 특히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 이후에 테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ETF가 빠져나가면서 이 부분도 역시 IT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장이나 대만 시장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원인입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과다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오늘 아마도 금요일 오후장을 마감을 앞두고 투매에 가까운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락 속도가 오장으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지금 단기간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코스닥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반대 매매가 일부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진 않더라도 월요일 날 오전에 나오겠지만 그 우려감으로 미리 매도하는 개인들 물량들도 장 후반부에 좀 같이 겹쳐지면서 시장은 낙폭이 상당히 커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이 정도 시장이 하락한 구간에서 같이 따라서 매도에 동참한 행위는 이미 이제 매도는 현금화를 어느 정도 시켜놨어야 되고 종목에 대한 비중 포트를 좀 전환을 시켜놨어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투매에 동참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견뎌야 되는 부분은 일단 일정 부분 좀 견디는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아마도 이 금요일 오장을 앞두고 투매에 가까운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투매에 동참하지 말고 시장을 조금 더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너무나도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계속 시장 지켜보면서 조금은 기다려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또 궁금한 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셀코리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외국인들의 수급에 좀 매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들어와서도 1조 한 4천억 정도 큰 폭의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8월 5일부터는 매도세가 완연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이후에 한 7조 원 이상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한 2조 원 정도 매도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해도 9조 원 가까운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조금 수그러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매도의 여파가 시장은 좀 계속해서 억누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ETF에서 어느 정도 구조적인 매도 물량이 나가고 있고 이 물량은 약정 완화에 대한 테이퍼링을 앞두고 관련된 ETF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조치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고 특히 그 부분이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와 맞물리면서 IT 관련돼 있는 ETF 쪽으로 일단은 먼저 집중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시장이 좋든 나쁘든 외국인들이 정해놓은 수치, 퍼센테이지까지는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자금의 이동에 따른 부분이다라고 좀 보신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춰야 아마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삼성전자의 매도세를 좀 본다면 지난주 8월 11일, 12일, 13일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에 대한 하이라이트 구간에 좀 들어왔었고요. 반면에 이제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매도 물량이 일부 이제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 물량은 줄었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압박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매도 물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물량은 지난주에 뭐 3천만 주, 2천만 주 이상과 대비한다면 상당 부분 줄어들었지만 이런 정도의 물량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시장의 매수 수채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압박감은 적다라 하더라도 그 충격은 지수의 하락폭은 오히려 더 커져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이런 외국인들 매도세가 어느 정도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관이나 혹은 연기금 쪽에서 이런 매도 물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매수 수채가 좀 나와야지만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좀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를 받아줄 주체가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투매에 동참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거칠게 이어지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손바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과 함께 선물 옵션에서의 등락을 좀 본다면 반면에 지난주에 아주 강하게 3만 개 이상 선물을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는 오히려 매수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 부분이 한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풋옵션에서 100억 이상의 대량의 매도가 나오는 점 그리고 선물에서 매도 포지션이 한매에 들어온 점을 보면 가격 조정은 거의 지금 현재 오늘 떨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 거의 막바지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조정은 기간 조정의 양상이나 혹은 일부 여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선물 옵션 구조를 봤을 때
크게 나오지 않고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본다면 금요일 오후장에 심리에 의해서 투매에 동참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엔 삼성전자의 매도가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거의 다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자세한 지금 시장의 투자 전략 좀 알려주시죠. 지금 현재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대응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은 시장이고, 일반 개인 투자분들 대응하기에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하방에 대한 그 포션을 안고 외국인들이 매도에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일부 ETF 물량의 선물표 물량을 단기적으로 아마 하방 압력을 좀 봤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테이퍼링 문제와 겹쳐지면서 확대되면서 의도한 부분보다 오히려 하락폭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번 매도의 특징이 외국인들이 선물의 대량 매도를 이미 판매하는 시점에서 풋옵션의 매수가 없었다는 부분인데요. 전략적으로 본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ETF 물량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전체 바스켓 거래에서 나온다면, 그 ETF 물량에는 분명히 우량한 종목들도 들어있을 거고, 단지 시장이 나빠서 같이 도매급으로 달려 내려가는 장기 우량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인 상태로 이번 하락폭이 좀 단기간에 강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버텼다가 추가 매수하는 방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지금은 ETF 물량에서 같이 내려가지만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될 때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ETF 바스켓 매도에서 같이 달려 내려간 장기 우량 종목들은 좀 버티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장기 매집 물량들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저평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시장과 무관하게 물론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가격을 들어올리면서 매수하지는 않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계속해서 저가에서 받아가는 매수 형태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역시 가격이 이번에 크게 밀렸을 때 동참을 해서 같이 저가에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최근 1개월간 혹은 6개월간의 외국인 수급을 좀 기준으로 보시면서 이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좀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은 장기 매집 단 상당한 시간을 두고 바닥하기 전까지는 분할로 매수하는 전략으로 좀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대비도 일부 해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력으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시장의 변화를 이제 조금 인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이후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익숙했던 매매는 어떤 섹터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나 그 섹터 전체를 매수하는 데 대한 익숙함입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2차 전지나 5G나 메모리 반도체나 빅메모리 반도체처럼 어떤 특정 섹터를 하나로 취급을 했고, 그 섹터가 주도 섹터면 그 안에 있는 종목은 뭘 사도 오르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장에서 아주 누릴 수 있는 큰 혜택을 누리면서 매매를 했다라면,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현실에서 깨어나야 결국은 섹터 자체에 대한 이제 ETF의 매수세는 굉장히 떨어져 있고, 결국 개별 종목에 대한 공략들이 외국인들이 커져갈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섹터 호황을 보고 5G나 2차 전지나 이런 섹터 호황을 보고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개별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가운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수급이 좀 강한 종목들, 지금 시장이 어려워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매집해 나가는 종목들, 그러면서 이제 저평가했으면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번 주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늦어도 화요일 정도의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그 구간에서부터 조금 공략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스윙 관점에서 개별 이슈 종목 공략하는 게 세 번째 전략으로 포인트를 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대응에 대한 자체를 포기하고 시장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급락 때도 보셨지만 하락할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상승할 때 수익도 없습니다. 결국은 잘해봐야 내가 깨져 있던 계좌를 복구하는 정도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하락할 때 적극적으로 현금화를 시킬 부분은 현금화를 시키고 포트를 압축해야 부분을 압축해 나가야 상승장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 추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상승장에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보신다면
절대 이번 하락장에서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흉감화시킬 것, 그리고 포트를 압축할 것, 그리고 장기적으로 매집해야 될 종목들은 분할 조금씩 매집에 들어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승장 못지않게 지금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